모래나는 특질계 동료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세상 부수기를 시작하기 위해 특질계 동료가 맡아야 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도그맨 소돔 듀오에게 특질계 능력자를 납치해달라는 모래나. 도그맨의 능력, 냄새를 맡아 상대의 낸 계통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낸 능력자가 아니더라도 낸 습득 후 어떤 계통일지까지 판별 가능하죠. 도그맨이 타겟을 찾아내면 소돔이 조작계 능력으로 납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에게 납치된 사람은 바로 사왕자 사설병 보크센. 이전부터 모래나는 체리드니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왕자 사설병과 컨택하고 싶어 했는데요. 사왕자 사설병 중 특질계인 보크센은 납치 대상으로 적격이었죠. 모래나 아지트에서 깨어난 보크센. 바로 용건을 묻는데요. 동료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모래나. 둘 다 아주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하지만 다짜고짜 동료가 되어달라 한들 모래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쉽게 수락할 리 없죠. 그걸 당연히 알고 있는 모래나. 미리 방법을 준비해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섭게임. 모래나의 요청은 동료가 되어달라. 그 요청에 대한 보크센의 대답을 카드게임으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설득을 해야지 웬 카드게임이지? 모래나는 교섭게임이라는 판을 짜 그 판 안에 보크센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높은 확률로 동료 만들기에 성공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보크센이 교섭게임에 참여해줄지가 관건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상대가 정해놓은 판에 들어가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모래나는 이 문제를 낸의 기본 원칙, 제약과 리턴으로 해결합니다. 교섭게임의 낸을 가미한 것이죠. 제약. 게임 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보크센이 충분히 이길만하게 설계한다. 리턴. 보크센이 게임 참여를 거부한다면 조작계 능력이 발동. 보크센은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오직 예스와 노만 말할 수 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보크센 입장에서 할만한 게임을 하는 대신 게임에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뭐 어쩔 수 있나요? 보크센은 교섭 게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게임에서 승리해버리겠다고 다짐하죠. 교섭 게임의 상세 규칙. 모래나의 요청은 동료가 되어달라. 보크센의 답변은 보크센 손에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 보크센은 카드를 5장 가지고 한 장씩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카드는 예스, 노, 조커, X, 그리고 리턴 카드. 예스는 동료가 되겠다. 노는 동료가 되지 않겠다. 조커는 예스와 노 중 원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 X는 요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탈출 가능. 리턴은 버린 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다시 테이블로 가져올 수 있다. 5장의 카드 중 의외로 예스는 단 1개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죠. 노 카드에는 거부 후 보크센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모래나는 교섭 도중 많은 정보를 알게 된 보크센을 죽여버리겠죠. 그렇다면 조커 카드 또한 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탈출이 보장된 X카드, 그리고 X카드로 바꿀 수 있는 리턴 카드, 둘 중 1개를 마지막까지 남겨야 합니다. 모래나는 7장의 카드를 가집니다. 모래나 카드는 보크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목적 카드. 모래나가 지금 깽판 치고 있는 목적과 보크센을 영입하려는 목적을 알 수 있다. 힘 카드. 모래나의 능력에 대해 알 수 있다. 질문 A 카드. 보크센의 질문에 모래나가 몇 번이고 대답한다. 단 대답은 단답형이다. 질문 B 카드. 질문 A 카드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예스 카드. 보크센 카드 중 예스가 마지막에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노 카드. 보크센 카드 중 노가 마지막에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D 카드. 이 카드를 선택하면 보크센이 버렸던 카드 중 하나를 부활시킬 수 있지만 모래나의 작은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 게임 진행 순서입니다. 보크센 카드는 뒷면, 모래나 카드는 앞면으로 놓습니다. 먼저 보크센이 모래나 카드를 한 장 선택하면 모래나는 그 카드에 나온 정보를 설명해주고 카드를 버립니다. 다음 턴, 이제 보크센 카드 차례. 마찬가지로 보크센이 카드 한 장을 선택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보크센 카드는 뒷면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무슨 카드인지는 선택한 뒤에 까봐야 알 수 있죠.
번갈아 가면서 한 장씩 버리다가 복구센 카드가 한 장 남으면 게임 종료. 그 카드에 적혀있는 것이 모레나 요청에 대한 복구센의 대답입니다. 교섭 게임 시작. 복구센의 첫 선택은 목적 카드였습니다. 자신의 성장 배경부터 설명하는 모레나. 사육제란 수년에 한 번씩 행해지는 카킹 왕족의 축제입니다. 랜덤으로 뽑힌 마을에 왕족 일행이 가서 연애를 하는데 연애에서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뽑혀 왕족을 접대하죠. 며칠 동안 쉬지도 잠자지도 못하고 왕족을 접대한 모레나의 어머니. 그녀는 모레나를 임신한 것도 낳은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얼마 안 가 죽었습니다. 모레나를 포함한 모든 축제고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찢겼습니다. 그러곤 A 일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보내졌는데요. 그곳에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들을 이선자와 고기로 나누죠. 고기로 살아가면서 카킹에 대한 원망이 커져가던 모레나. 어느 날 자신의 낸 재능을 발견합니다. 그러곤 그 힘으로 카킹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죠. 그 결과 현재 A 일가의 보스가 되어 꿈을 이루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진짜 모레나는 자신의 무덤에 넣어놓고 가짜 모레나가 된 채로 말이죠. 카킹 멸망을 위해, 가능하다면 세계 멸망을 위해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복크센이 그 역할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영입하는 것입니다. 목적 카드의 설명은 여기까지. 더 궁금한 건 다른 카드로 해결하라 합니다. 이제 뒷면으로 놓인 복크센 카드 중 한 장을 버려야겠죠. 버릴 카드를 선택하는 복크센. 그 카드는 조커였습니다. 잘 됐습니다. 복크센에게 필요한 건 오직 X카드와 리턴 카드뿐. 다음으로 힘 카드를 선택하는 복크센. 모레나는 본인에 대한 것만 물어봐줘서 기쁘다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사랑의 에티드는 동료들의 낸 능력을 각성시키는 능력이었죠. 사랑의 에티드로 사람을 죽인다 라는 목적을 가진 동료들을 모아 낸 능력을 부여해줬다고 합니다. 저마다 개개인의 이유나 사정은 다르겠지만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복크센은 특질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크센을 영입하는 이유는 아주 찔끔찔끔 설명해주는데요. 동료가 된 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예스 카드를 고르면 제대로 설명해주겠다 합니다. 다시 복크센 카드 차례. 다행히도 예스 카드네요. 이번엔 노카드에 대해 설명해달라 하는 복크센. 역시 모레나는 노카드가 나올 시 복크센을 죽여버릴 예정입니다. 그러곤 X카드에는 절대 함정이 없다면서 X카드를 굳이 넣은 이유를 설명해주죠. 교섭 실패 가능성을 올리는 리스크를 일부러 추가해 리스크에 따른 리턴을 얻기 위한 것. 이 정도 리스크는 있어야 복크센이 동료가 되었을 때도 보다 강하게 지원해줄 수 있다면서 말이죠. 다시 복크센 카드. 아쉽게도 X카드가 빠져버렸습니다. X카드를 부활시키기 위해 D카드를 선택하는 복크센. 모레나의 부탁은 키스라고 합니다. 모레나는 키스를 해도 교섭 게임에서 예스 나오기, 동료의 살해 현장에 같이 있기, 이 두 가지가 모두 클리어되지 않는 이상 복크센에게 당장 문제될 건 없다고 하는데요. X카드 부활이 너무 절실한 복크센. 결국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X카드는 다시 복크센 손에 들어오는데요. 그때 복크센은 키스하는 동안 남은 두 카드를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다면서 앞면을 한번 확인해보겠다 합니다. 허락해주는 모레나. 복크센은 카드를 확인하는 척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리턴 카드에 본인만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흠집을 냅니다. 카드는 다시 셔플되고 일단 흠집을 내지 않은 두 카드 중 하나를 고르는 복크센. X카드가 부활되자마자 바로 빠져버렸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 카드 차례. 복크센의 선택은 질문 A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는 복크센. 트라이 앤 에러 방법을 반복하여 다음 4가지 정보를 알아냅니다. 모레나 아지트는 BW 2층과 3층 사이 어딘가에 있다. 아지트의 출입구는 5군데다. 현재 동료는 21명이다. 모레나는 카킹 멸망이라는 본인의 목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고르는 복크센. 당연히 노카드를 버리고 아까 전에 흠집 내놓았던 리턴 카드를 살립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척하면서 리턴 카드를 구겨버려 속임수의 증거를 없애버렸죠. 리턴 카드 흠집 내기는 이제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제 리턴 카드를 X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보크센은 리턴 카드를 예스 카드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레나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보크센이 속임수를 쓴 것을 알아챕니다. 모레나는 애초에 게임을 설계할 때 보크센이 충분히 이길만하게 만들어 정정당당한 진검승부를 하고 있었죠. 그 대가로 얻는 리턴 중 하나, 보크센이 속임수를 쓰면 조작계 능력이 발동해 예스나 노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크센은 모레나의 동료가 됩니다. 신입을 환영해주는 선배 동료들. 이제 사랑의 에뛰드라는 어플이 깔린 스마트폰이 된 거라면서 일단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다만 모레나 동료들의 공통 목적, 사람 죽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언제든 폐기될 거라며 경고하는 모레나. 카드게임 파트를 정리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서 현타가 살짝 오긴 하는데요. 뭐 결론은 모레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모레나의 압박에 결국 속임수를 써버린 보크센. 일단 게임 패배로 동료가 되긴 했지만 이걸로 다 끝난 건 아니죠. 보크센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여단 마피아 사이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